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 K주식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알아본 이후에 내일의 최대 일정이 하나 잡혀져 있죠.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대선 토론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전장은 이쪽에 항상 신경이 많이 쏠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왔다 갔다 할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이게 도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제가 가진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장이 양호하게 마감을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6%, 코스피가 0.21%,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를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역시 차트가 저점에 위치해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5천억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와는 다르게 코스닥에서 2천억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양매도가 아니라 사매도입니다. 사매도. 그러니까 코스피는 외국인이 기관이 선물조차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N달러 환율이죠. N달러 환율은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에 어떤 엄청난 수급적인 부담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가게 되면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시 기간적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락장이 나온 이후에 뭔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종합의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3조 7천억이고 코스피도 5조입니다. 과거에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의 거래대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시게 되면 한 10년 전에 그런 우리 주식 시장의 그 원시시대라고 할 수는 없는데 10년이면 이제 강산도 변하는 시절이니까 그때 보면 나오는 거래대금이 3조 4조예요. 코스피도 2조 3조 시절도 있었습니다. 반도체나 이런 것들 안 움직일 때요. 바이오 이런 것들도 약할 때. 자, 아무튼 그만큼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는 과거 10년 전의 시장과 동일한 거래대금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은 10년이 지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비 거래대금이 완전하게 급감을 하고 있는 시장을 만나고 있네요.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N달러 환율, N화의 상승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또 정치적인 이슈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금투세죠. 금투세 때문에 내린다라기보다 금투세 때문에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요게 조금 더 합리적인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 금투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주식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투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요런 모양 요 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시장에서는 겁을 주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로까지 내려왔냐면 65,000원. 와, 작년 가격까지 내려왔네요. 전체적으로 대형주의 흐름이 전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이 꽤나 많죠. 하지만 상승 종목이 많은 종목들의 그 시가총액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445억,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90억, 942억, 740억, 1000억 미만 종목이 지금 4-5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00억대, 1000억대, 많아봤자 1000억대 종목이고요. 그 외적으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높지만 어제 시간 내에서 이제 호재성 기사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을 가져가는 종목들은 전부 저시총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하죠. 지금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돌고 있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돈을 밀어넣을 만큼 건전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이겠죠. 그런 와중에 테마장이 이제 일어나고는 있지만 테마 종목들도 저시총 종목들 위주로, 저시총 종목이라고 하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까요? 저시총 종목이면 일단 호가가 미친듯이 가볍습니다. 미친듯이 가볍기 때문에 어느 타점에 어떤 위치에서 들어갈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회를 안 주고 급등을 만들어버리고 다시 급락이 나오는 이런 비이성적인 행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갭 상승이 나왔을 때 7,000주로 4%, 그리고 15,000주로 또 VI, 그리고 나서 135,000주라고 하면 이게 얼마죠?
대략적으로 뭐 2억 7천 뭐 요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상한가를 갖다가 풀었다가 다시 담가 버리고 상잔량이 이렇게 쌓여 있는, 판단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소형주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너무나도 종목이 많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을 픽해서 그냥 이거는 상 간다 안 간다 약간 요런 극단적인 생각만이 존재하는 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극도로 제한적인 시장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시장이 있는 와중에 내일의 일정이 하나 있죠. 바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 일정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뭐 이쪽 테마들이 뭐 어떤 종목은 해리스 관련주고 어떤 종목은 트럼프 관련주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시장의 습성을 이용해서 이거는 트럼프 관련주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또는 해리스 관련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바이오와 오성첨단 소재가 해리스 섹터에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 편은 트럼프 관련주예요. 그런데 트럼프 관련주가 해리스 관련주가 왜 트럼프로 집어넣어져 있냐라고 지금 뭐 매번 장을 보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트럼프도 대마에 대해서 합법화를 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깔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성첨단 소재와 우리바이오가 최초의 해리스 수혜주 테마로 떴을 때 해리스가 지금 신규로 내놓은 정책들이 이렇다 할 정책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마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대마에 대한 합법화에 대한 발언을 과거의 재료를 끌고 와서 세력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대마 관련주가 해리스 정책주로 이용이 되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관련주는 하위 종목들은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팩트는 뭐냐면 해리스 관련주가 최근에 뭐 이렇다 할 신규 정책이나 신생 정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트럼프 쪽에 집어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런 대선 정책주거든요. 대선 정책주인데 뭐 트럼프로 처음에는 해리스로 올렸지만 오늘은 또 트럼프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들이 뭐 탈출을 하려고 하거나 뭐 아니면 엑시트를 할 때 또 트럼프가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징주를 내보내고 올리진 않을까라는 높아심에 이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아침에 종결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호언장담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YST텍 뿐만 아니라 트럼프 관련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전체적으로 영향권을 미치게 되는 섹터인데요. 대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SYST텍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섹터들이 올라갈 이슈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뭐 향간에서 떠도는 찌라시로는 UN 총회가 9월 18일인가 9월 19일 날 예정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젤렌스키가 종전안을 제시하겠다, 유엔에 제시를 하겠다는 일정은 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은 잡혀는 있지만, 그것 말고 오늘 당장, 어제 당장,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 모든 종목을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가 픽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상상회로는 없습니다. 네, 이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동종 섹터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흔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갤럭시아 SM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는 친 비트코인, 친 암호화폐를 밀어붙이는 정책이 또 해리스와는 다르게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갤럭시아 SM이 지금 오늘 같은 날에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갤럭시아 SM도 상징적인 의미이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된 것이지 이게 실제 수혜주도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루를 앞두고 있는 일정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영 찝찝한 모양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화면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폴리마켓, 그러니까 대선
대선이나 또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것에 베팅을 하는 도박 사이트에서는 며칠 전부터 트럼프가 한 6%에서 7%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해리스가 점진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어요. 컨벤션 효과가 끝이 났고 해리스 대비해서 트럼프가 이 컨벤션 효과를 극복하고 우상향하는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선 지지율이라는 것은 한번 방향을 틀게 되면 이제 쭉 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해리스는 그것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트럼프는 요거를 또 극복을 했고 요런 긍정적인 흐름이 좀 발견이 되거든요. 하지만 요게 이 종목들을 운영하는 세력들도 사실 좀 쫄리나 봐요. 쫄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사실 요렇게 운전 자체가 요렇게 어렵게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일의 당장 이슈에 있어서 모든 시장의 개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일 누가 되면은 여기에 베팅을 한다. 약간 이런 후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일정 전에 뭔가를 베팅을 하고 일정이 끝나면 재료 소멸이라는 게 또 10종목 중에서 한 8, 9종목에서 반영이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항상 우리 그 매매나 투자의 발목을 잡는 이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일단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지지율의 이런 차이, 도박 마켓에서 지지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해리스가 대선 토론에 첫 출전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언론 플레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게 되면 트럼프가 토론을 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토론을 해서 말 잘하고 언변이 나이가 많지만 뛰어나다라는 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해리스는 전통적으로 과거에 어떤 언사나 언변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불안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을 봤을 때, 내일은 우리가 바이든과 트럼프와 동일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그 대선 토론을 했을 때 그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충격이 나오니까 점상 출발을 했고 거래대금이 터졌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되냐면, 트럼프 쪽을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형편없는 토론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해리스가. 그러니까 정말 바이든급으로 형편없는 언변 실력, 그리고 언론 플레이에서도 해리스가 참패했다, 약간 요 정도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야 이 종목들 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의 갭 상승은 안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장중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보는 엄청난 그 생중계를 보는 시청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을 했을 때 바이든이 말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중에 반영이 되어서 그게 언론에서 충격적으로 이 사퇴를 해야 된다, 사퇴를 해야 된다라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게 막 큰 시세가 났잖아요. 내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도박이라고 하고 테마이기도 해서 뭐 끌어올리면 그만이긴 하지만 또 상처받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지금 일단 트럼프가 우세할 거라는 예상이 뭐 여론조사에도 그렇고, 이미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를 많이 앞질러 있는 상태에서 그 컨벤션 효과가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그 컨벤션 효과를 조금 극복하고 다시 우상향의 기조를 만들어내는 그 극소한 차이를 앞두고 내일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일은 도박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 정도로 움직였으면. 근데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는 도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제 10% 정도 올랐고, 그리고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놨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절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도박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내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도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도박에 있어서 내일은 등락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올 것 같다,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대선 일정이 시간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아직까지 한 2달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움직임이 나올 때 베팅을 해가지고
뭐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럴 기회가 또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상징적인 이런 종목들은 요 정도로만 나와 있지만 이런 요즘 시장의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 왜 내일에 뭔가를 올인을 할 필요가 없냐라는 의견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종목들이 특징주를 내서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들이 들어는 있겠고 그리고 이것들이 반응은 하겠지만 우리가 전기차 충전 테마도 전기차 화재 테마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어떤 테마가 하나 있었죠? 딥페이크 테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딥페이크 테마가 났을 때 기존에 먼저 출발했던 종목이 신고가를 갔던가요? 아니면은 이후에 종목들을 뉴스나 특징주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게 무슨 관련 수혜주라고? 과거에는 이게 수혜주가 아니었잖아. 이런 종목들이 대장을 하던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관심 없던 종목이 대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수급이 일단 이미 강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만 기회를 찾고자 하면 해리스가 선방을 해서 해리스 쪽으로 어떤 뭐 신재생이든 아니면 거기와 해리스가 밀어붙이는 어떤 파생 종목들에 대한 특징주가 나올 것이든 트럼프가 밀어붙여서 트럼프가 좀 승리를 했다, 승기를 잡았다 그렇게 해서 다른 특징주가 나온다 한들 이쪽에서 재미를 보는 것보다 세력들이 이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개미들이 많이 꼬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왜 SYST텍이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얘만 움직이는 것일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뜬금없는 종목이 딥페이크 테마에서 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뭐 센즈랩 모니터랩인가요? 네, 센즈랩 모니터랩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이게 또 오히려 등락이 더 좋았어요.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내일이 이슈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거죠. 누가 우세하다, 누가 지지율이 상승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선 지지율이나 토론으로 인해서 좀 더 방향성이 잡히게 되는 거겠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지지율도 이제 내일 결과물에 따라서 확고하게 바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트럼프 관련주와 이런 그 해리스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내일이나 또 그 이후에는 전혀 생뚱맞은 종목들이 그 방향에 맞춰서 작업을 할 거라는 뜻이에요.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트럼프 쪽을 베팅을 하던 해리스 쪽을 베팅을 하던 최근에는 그래도 트럼프가 제일 그 지지율을 좀 치고 올라오고 해리스가 횡보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컸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쪽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다른 트럼프 관련 섹터,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 섹터라고 하면 사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은 많이는 없어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전혀 안 가던 종목들이 그런 수혜주라고 포장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난이도가 있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기대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세력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요즘에 거래대금도 주고 있고 그리고 개미한테 수익을 잘 안 주려고 하는 종목들을 많이 올리는 그런 습성들을 봤을 때는 뜬금없는 종목들이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내일은 뭐가 되었든 도박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 같은 날에는 해리스가 의외로 선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해리스가 완전 똥볼을 차가지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후의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일단 해리스가 선방을 한다 한들 지금 미국은 시스템에 베팅을 하는 것이에요. 시스템에 베팅을 한다는 거는 경제가 탄탄했을 경우에 집권당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여러가지 가설을 세우더라고요. 지금 미국장이 또 막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뭐 언론에서는 뭐 해리스를 밀어붙이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그나마 난이도가 제일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점까지가 난이도가 제일 쉬웠다. 내일부터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그 등락을 매매를 할 거면 그 방송 딱 라이브로 제일 송출 빠른 거 키고 반응 보고 그냥 스캘핑으로 그냥 먹고 나오고 이거 상황 봐서 이게 인터뷰를 하는 거 판때기로 돌아가는 거 보고 야 이거는 트럼프가 참패다. 트럼프가 생각보다 이거를 압승을 못했다. 이런 실망 매물이
상승 매물보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정리를 하자 하면 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뜬금없는 종목들을 작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전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전산업이 뭐 미국 기업과 뭐를 전력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한전산업이 안 가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일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을 하기 전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골든 크로스가 나서 올라는 갔지만 그 올라간 것을 반영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테마 세력들이 이런 모습을 횡보를 만들고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안 좋은 쪽으로 보수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한들 이쪽에서 올라는 가겠지만 전혀 뜬금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거론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히려 약세를 보일 최근 시장의 패턴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장 어떻게 시나리오를 세워야 할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포지션 마감을 할 겁니다. 네, 오늘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 종목들을 뭐 계속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지션 마감을 할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고요. 그 시장 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올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가설은 좋게 될 거라는 가설보다는 그냥 보수적인 가설을 세우는 게 안전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